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의 회계여행 4회차로서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중에서 오늘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이라면 이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부채는 우리 매입채무부터 시작해서 손수급 미지급까지. 요 파트에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사, 자산,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 여기는 거래 상대방, 유동부채. 부채. 그래서 유동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면서 거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개정이죠. 근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상대 개정이 없으니까 제가 생략했고요. 현금이라는 것은 통화, 화폐, 지폐, 동전, 타인 발행 수표,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기일표, 이런 통화 대용 증권, 이거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합니다.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러죠. 요구불 예금. 요것들이 이제 현금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금성 자산은 뭐냐? 현금성 자산은 거래 비용 없이 현금화가 용이하고요. 현금화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적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다. 이 조건을 갖추면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 있고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뭐냐? 주된 영업활동, 일반 상거래를 말하는 거죠. 상품 제품 판매하고 대금을 못 받은 겁니다. 예상으로 받은 경우는 예상 매출금, 못 받은 예상이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 그래서 받을 돈이죠. 나중에 이게 현금으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산, 매출채권을 했고요. 이건 판매하고 예상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럼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하면 예상 매출금의 상대 계정 예상 매입금이죠. 이건 예상으로 매입한 겁니다. 상품 제품을 예상으로 매입한 거고요. 상품 제품을 예상으로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해 준 겁니다. 지급어음 발행. 그래서 매입에서는 예상 매입금, 지급어음. 이걸 매입채무라 하고요. 매출 측면에서는 매출채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매출자, 매입자 입장이니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금. 미수금 보겠습니다. 이게 미자가 안일 미자입니다. 안일 미. 아직 받을 수, 받지 못했다. 일반 상거래 이해, 예를 들면 건물을 처분하고 외상으로 못 받은 거예요. 미수한 거예요. 또 받더라도 어음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 받더라도 이것도 미수금입니다. 이걸 받으면 못 받는 이유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기 때문에 받으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수금을 어음 받더라도 미수금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미수금 개정하고요. 그러면 예상으로 매입한 측면, 이거는 매출했잖아요. 처분했잖아요. 매입했으면 매입하고 돈을 지급 안 한 거예요. 안일 미자 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판매자 입장, 매입자 입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먼저 선자, 지급할 급. 먼저 지급한 금이랍니다. 금은 상품, 재료, 기계들 구입할 때 인도받기 전에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건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인도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도받게 되면 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준 거니까 자산이고, 여기는 원재를 주기로 했는데 원재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먼저 선자, 받을 숫자. 먼저 받은 거니까 나중에 원재라든지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겠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수금, 부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급비용. 이것도 먼저 선자, 지급할 급. 먼저 지급한 비용이래요. 예를 들면 보험료 1년치를 지급했는데 올해 보험료는 9개월치고 3개월치는 내년이래요. 그러면 3개월치가 올해 비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발생비를 채택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올해 비용만 비용을 잡아라. 3개월치는 비용이 아니니까 선급 비용을 잡아라. 그래서 연말 결산할 때 결산 수정 분기하면서 이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계정 볼까요? 1년치 임대료도 하지도 않고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9개월치만 임대료 해야 되는데 3개월치 받았으면 3개월치의 입장에서는 선수 수익이 되는 거죠. 내년의 수익인데 올해 잡은 거니까 먼저 받았다.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계정. 선납세금은 뭐냐? 먼저 납부한 세금이에요.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법인세는 사업년 종료하고 나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회계연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 중간 애납세. 6개월을 중간 애납 기간으로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우리가 법인세는 중간 애납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건 직전 연도 세액의 2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법인이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면 이자 수익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자 수익 될 때 원천 징수하잖아요. 우리 15.4%. 그리고 받지 않습니까? 요거는 선납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1년 동안 회계연도에 다 3년도 종료하고 나서 소득에 대해서 세무조정해서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을 산출하겠죠. 그게 법인세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100이 나왔다 칠게요. 근데 올해 선납으로 20을 냈어요. 그러면 100에서 20 빼면 80이죠. 이 80만이 올해 재무상태표에서 미지급세금으로 계산할 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수수익 보겠습니다. 안일 밑자 받을 숫자. 그래서 계산과목 한자를 알면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한자를 모르면 어려운데요. 안일 밑자 받을 숫자. 아직 받지 못했다. 단기의 수익에 속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를 들면 은행에 이자를 받을 날짜가 예금을 예치해가지고 올해 3개월치 이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걸 내년 1월 달에 준대요. 그러면 올해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올해 이자 수익이니까 회계에서는 이자 수익 잡고 차변에 미수 수익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적절히 대응된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 입장이 뭘까요? 은행에서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자 비용,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예금자 입장, 은행 입장. 그럼 은행은 내년에 이거를 1월 1일 날 주겠죠. 그러니까 이걸 미지급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기 금융상품. 금융상품인데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나 도래하는 거예요. 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입니다. 취득이 아니고요. 취득은 현금성 자산이고 결산일, 회계기간 보고 종료일, 그러니까 보통 12월 31일이죠. 기준으로 해서 만기 1년에 도래하면 단기 금융상품. 근데 1년 이후에 도래한 금융상품이다. 그럼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기 매매증권.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는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채권,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익을 목적으로,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단기 매매증권이 되는 거고요. 이 장기 목적이면 매도 관련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단기 대금 보겠습니다. 금전 대착으로 해서 차용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만기가 상한일이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일에 도래하는 거예요. 회수일이 만기가 1년 일에 도래하면 1년에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유동자산이라는 거예요. 단기 대금하고 만약에 1년 이후다 그러면 이게 장기 대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돈 빌려준 거니까 빌려온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1년 이내 갚아야 되면 상한일 결산 1년 이내 도래해야 되면 단기 차입금이고 1년 이후에 도래되면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대주와 차주의 비교를 해서 보시면 대금도 이해하기 쉽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공급받는 자, 공급자.
TV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TV 샀죠. TV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거래금액 10% 포함했죠. 부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에서 이걸 공제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매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이고 판매 입장에서는 10% 부가세 걷고 있는데 이 부가세가 이 공급자 돈은 아니죠. 근데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보관. 그러니까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현금 유출이 되겠죠. 이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명칭을 애수금, 부가세 관련 애수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이라 합니다. 또한 얘가 애수금 사례가 우리 소득 지급할 때 회사에서 급여 주면 원전세 뗀다고 그래요. 소득세 떼잖아요. 소득세 떼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에서는 소득세, 원천세를 갖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세 납부합니다. 그것도 애수금이 되겠습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또 원천세 애수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수금이라는 것은 어떤 과세관청 이런 데 납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잠시 갖고 있다가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거, 그걸 애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품, 제품,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자산, 제공품과 반제품, 생산 과정에 투입될 자산, 원재료, 저장품이 되겠습니다. 이걸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성 장기부채, 비유동성 부채 중에서 단기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만기에 도래되는 거, 거치기간 종료돼가지고 이제 상한기에 도래되면 거치기간 마지막 연도에 내년에 상환할 걸 갖다가 유동성 장기부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비유동에서 유동부채로 대체된다. 그래서 비유동부채에서 1년 이내 상한이 도래되는 걸 갖다가 유동성 장기부채를 한다. 이렇게 오늘 그 재무상태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